앞에 나라가 이 모양 있거니까 영화에. 그러네요. 영화 바꿔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지. 네, 들어왔죠? 저기 연결됐어요? 이브.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네. 소십대 시친이 나루. 전공, 영재로는 Like 전공. Father Like Son이고요. 네. 네. 사실 이 영화를 네. 저희가 살인님 캐스팅한 뒤에 네. 고른 영화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참 이제 좋은 아버지 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살인님이거든요. 애들이 너무 예뻐 일단. 아이 둘, 아들 둘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딸바보인데 아들만 있어. 딸바보는 그 딸바보가 아니죠. 가장의 권위를 좀 존중해 주시죠. 아니 뭐 우뚝하던 건강한 증거죠. 그래서 애들 태우고 차에서 못 듣겠네. 네. 뭐 애들이 사진- 너무 예뻐요. 저희 그 한 번씩 공유해 주는데 저희는 네. 예, 지금 몇 살이죠? 6살, 8살인데 네. 이제 어려졌죠? 그것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아, 아, 한살 네. 어렸구나. 7살. 오늘도 그 티셔츠 입고 왔는데 저스티스. 네. 네. 첫째 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 네. 정이잖아요. 예. 정의로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애 이름을 처음에 딱 떠올렸을 때 네. 약간 그런 돌림자로 네. 그런 식으로 짓고 싶지가 좀 않았어요. 네. 이름에 좀 의미를 담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감명 깊게 본 영상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있어서 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 나오기 전 영상인데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약간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얘는 조금 누가 이렇게 정의라는 이야기가 사회에서 사라져도 네. 계속 정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멋있다. 조금 이름으로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첫째 아들 이름은 그렇게 멋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자기 이름 거꾸로 해가지고. 그 이름에도 의미를 더 크게 담은 거예요 사실. 아, 그래요? 그거 이제 대통령 이름 두 개 섞은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죠. 오, 그러네. 진짜 멋있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님 간략한 영화 정보 소개해 네, 주시죠. 감독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입니다. 저희 또 대한민국이 사랑에 맞지 않는 네, 거장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거장이죠. 일본의 대표 지금 현재 이제 대표 감독님이라고. 네, 그 대표적인 친한파 감독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수많은 걸작들을 내셨고 최근에는 또 브로코라는 네. 한일 합작 영화를 내셔서 저희 대배우 맞아요. 송강호님과 강동원 그리고 아이유가 네. 이렇게 출연했던 베두나 씨도 나오고. 네, 베두나도 나오고. 작년에 부국제 오셨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자주 오세요. 네. 아, 네. 정말 자주 오세요. 네. 되게 한국 아마 영화 좋아하세요. 개봉할 때마다 오시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이나 네. 봉준호 감독님이랑도 네. 쭉 교류가 있고 네. 네, 그런 분이십니다. 네. 주연으로는 후쿠야마 마사하루 네. 요 분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우성 닮았더라고요. 네. 아이돌 출신인가?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은데 아닌 것 약간 같은데, 가수로도 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앨범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노마츠코, 네. 마키오코, 네. 그리고 릴리 프랭키가 나오는데 맞아요, 릴리 요 프랭키. 분이 이제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에 늘상 출연하세요. 거의 뭐 페르소나급으로 네, 그쵸. 나오시는 분이시죠. 네, 네. 이분 이력이 되게 특이하세요. 이분 소설가기도 하고 맞아요. 배우기도 하고 네. 뮤지션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또 원래 또 미술 전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림도 그리고 네. 무슨 동화책, 그림 동화책도 내고 그리고 이분 낸 소설 중에 영화화된 것도 있어요. 도쿄타워. 도쿄타워, 네, 오다기리조 나오는 영화죠. 네, 진짜. 네, 사진도 잘 찍는데요. 네, 사진도 엄청 잘 찍고. 천재시네. 네, 천재시고. 아티스트 타고난 아티스트네. 릴리 프랭키라고 자기가 본인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도 뭐지? 그 영국의 밴드 프랭키 고즈 투 할리우드인가? 그 밴드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네. 신기하다. 아무튼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쑥스럽대요. 시리가. 시리아 안녕. 네. 네, 그래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은 영화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 아카데미 상으로 요 조연상들을 아마 뭐 마키오코 릴리 프랭키
이분들이 받으셨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그리고 밴쿠버 국제 영화제, 그리고 뭐 네. 칸 영화제에서 네. 예, 또 심사위원상을 받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칸 영화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을. 그래서 저희 어느 가족도 저희 최근에는 어느 가족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렇죠. 황금종려상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족 영화에 특화된 감독님이시죠. 네, 맞아요. 늘상 할리우드에는 스필버그가 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이게 고레다 히로카즈가 있는. 늘 이제 대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 가족. 그렇죠. 꺼내줘요. 약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버그는 가장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족을 끌어내는 완전 반대로 뭔가 이 공감을 아직 안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공감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더라고요. 스필버그는 기존의 공감을 끄집어내는데 히로카즈는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리님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굳이 해달라길래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약간 아픈 이야기를 담담하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뭔가 심파 같은 게 섞였겠지만 그런 거 없이 심파 하나 없이 네. 되게 담담하게 네, 이끌어내는 재주가 되게 있으시죠. 아름답게 네 맞아요. 꾸며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 감독님 영화 처음 본 게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네. 거의 데뷔작이었을 거예요. 아, 그 영화도 굉장히 되게 슬프고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다면 정말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랬을 영화인데 네, 네, 그것도 굉장히 담담하게 네, 그 아이들의 시점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풀어낸 영화거든요. 네, 네. 지금도 저는 그 이 감독님 영화 중에는 제일 베스트로 꼽고 있어요. 아, 아무도 그거는 몰라 또 개봉 이야기 안- 이따가 순서가 있어서 아, 네네네. 네, 감독님 이야기는 또 네, 이에 뒤에 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줄거리 들어갈게요. 네, 네, 사실 이게 줄거리가 되게 그 어떤 사건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그냥 그렇죠. 보여준다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본 당연히 이제 일본이겠죠. 시점은 일본으로 가는데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요 그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노노미야라는 네. 남편이 있고 미도리라는 부인이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있어요. 6살짜리 아들. 그죠? 켄타. 이제 곧 초등학교를 들어갈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요 굉장히 비싼 사립 초등학교를 들어갈 그렇죠. 걸로 첫 보여요. 장면이 아마 그 인터뷰하는 장면. 네,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노노미야라는 사람이 요게 이제는 이제 옛말이긴 한데 전형적인 차도남이라고 보면 돼요. 차도남. 네. 차가운 도시 남자야. 진짜 도시 살고 차도남. 있고 굉장히 차가워요. 이 사람의 그 저기 직업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건축 회사를 다니고 있고 굉장히 그 회사 안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케이타,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이제 케이타인데 케이타를 낳았던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얘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까지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이걸 네. 낳았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6년 전에. 친정 어머니가 그쪽에 계시니까. 네, 이제 아이도 돌보고 자기 몸도 좀 돌보기 네. 위해서 시골에 가서 낳았다는 설정이 있는데 그 시골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요 장면이 뭐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빼고 그냥 대뜸 그 회사 그러니까 병원 간부들이 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 이야기인 즉슨 당신의 아이가 바뀌었다. 그 서류상 있는 그 아이랑 요 아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부의 아이랑 바뀌어 있는 거죠. 다른 부부의 아이랑 네, 그러니까 바뀐 6년 거죠. 동안 남의 아이를 키운 거야.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피를 나는 자식이 아니고.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패닉에 빠집니다. 그 부부들이. 그래서 이제 또 그 바뀐 아이의 부모를 또 한번 만나기로 해서 만나요. 그래서 그 부부가 요 유다이 그리고 유카리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부부인데 그러니까 부부 딱 들어올 때부터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앞선 이 노노미야 미도리 부부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시골에서 약간 뭐 전파사 같은 거. 네, 전파사도 운영하고 되게 약간 헐렁한 느낌? 약간 뭔가 나사가 나가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을 주면서
나타나요. 치사하지 않은 박영규 이런 스타일 약간 좀 약간 영악하지 않은. 영화 네. 치사하고 그렇게 하는. 네, 맞아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얘네도 똑같이 피해자인 거예요. 황당하죠. 아이가 바뀌었는데. 좀 병원이 가해자인 거지 뭐. 다 피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이제 병원 간부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대부분 교환을 한다. 아이가 그렇죠. 좀 더 크면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빠르게 교환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 과정을 밟아갑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 그러니까 그때가 한 겨울쯤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4월 때까지 요걸 합시다라고 해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말에만 이제 일단은 서로 아이를 바꿔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 성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노노미야 미도리 부분,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부분은 고층 되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뭐 생활 환경도 뭔가 미션을 줘요. 아빠가 아이들한테 뭐 언제까지 뭐 할 것, 뭐 하루에 게임은 뭐 얼마 동안만 할 것, 이런 식으로 늘 그러니까 케이타는 이미 그렇게 커온 거예요. 근데 저쪽 집안 아이의 이름이 이제 류세이인데 류세이였나? 유세. 유세이. 네, 류세. 네? 유세이 맞지 않나? 유세. 유세. 류세이 맞죠? 류세이는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시골 아이들처럼 아빠랑 진짜 허울 없이 한 몸처럼 거의 지내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파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게에 집이랑 같이 이렇게 딸려 있는 맞아요. 그런 방식의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너무 잘 놀아주는 거야. 늘 눈높이에 맞춰주고 아이들의 뭐 장난감의 대상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환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노미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또 그 위에 아버지는 더 엄격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차피 피도 다른데 그걸 빨리 바꿔라 라는 식으로 되게 물건 바꾸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노노미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야. 늘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따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케이타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노노미야가 그러니까 유세이 집의 아빠한테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냥 둘 다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어차피 애들한테도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류세이 이 케이타네 가족, 도시 가족에는 케이타밖에 없는데 류세이네 집에는 류세이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고, 뭐 집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네, 계시고 그래서 집도 좁은데 막 복닥복닥하면서 사실 이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쟤네가 다 키우는 게 정말 낫겠는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긴 들어요. 솔직히. 금전적으로 보면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풍족하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네.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되게 안 좋고 힘든 환경을 쫙 가지고 있으니까. 먹는 것도 보면은 막 전쟁이야. 그치. 서로 먹으려고. 네. 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까지 하고 한 대 맞아요. 그런 말하고 그리고 사실 해서는 안 될 근데 말이죠. 막 그게 그때 물건도 맞는데 아니고 이렇게 무슨 뭐 진짜 죽방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그냥 모기 잡듯이 머리부터 모기 잡듯이 때리죠. 그 장면에 대한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 디렉팅이 아니고 어. 그 정말로 때린다라고 되어 있었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때릴 거. 살면서 주먹 한 번 누구를- 제대로 그치, 누구를 때려보지 못한 때려보면서, 맞아. 사람이라서 이렇게 때릴 것 같아서 때려놓고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한심했대요. 맞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감독한테 하니까 감독도 이제 그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뒷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배우들의 그거를 다 해가지고 수용해서.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릴리 프랭키가 찌질한 아빠에 되게 잘 어울려. 정말 잘 실제로 어울려요. 결혼도 안 하면서. 늘 그런 역할 하다가요. 근데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얼굴을 너무 못 때려. 네. 얼굴도 머리 아니고 그냥 머리 약간 머리 때리는 거야. 네. 이마랑 머리 그 선 사이에 선 사이를, 거기를 거기 위에 무슨 뭐 벌레 벌레 잡듯이. 툭 치듯이 네. 그 어설프게 때리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
네. 자, 이어서 네. 그래서 다시 영화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병원이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상대 병원을 상대로 요 소송을 하게 되고 그 법정에 서게 되는데, 요 사건에 그러니까 요 바뀌게 했던 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 당시 일했던 간호사죠. 간호사가 있었죠. 그 한 개인의 어떤 잘못된 행각이었던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노미야가 너무 부자이고 잘 사니까 네. 나는 저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바꿨다. 가장 못 사는 집에 애랑.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온 설정이거든요. 그렇죠. 가을 동화에서도 나왔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막교환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게 세월이 이렇게 한 4달씩 계속 툭툭툭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노미야 집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친구처럼,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냈던 이 류세이가 이거를 계속 못 견뎌 해요. 네. 결국은 이제 가출해가지고 다시 이제 본인 집으로 맞아. 돌아가 유다의 집으로. 가출해서 가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노노미야도 자신의 어린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 나도 가출했던 때가 있었지. 이 집에 엄격한 일들을 엄격한 그런 아버지의 규율들을 못 이기고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류세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다시 유다이의 집에 다 같이 놀러 가는데 원래 아들이었던 이 케이타가 노노미야를 보고 도망을 쳐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노노미야가 그 케이타에 대한 어떤 자기가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점들을 이제 깨우치고 그 케이타를 쫓아가서 그간의 것들을 좀 사과를 하면서 네. 그렇게 데리고 다시 유다인의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맞습니다. 영화 이렇게 줄거리 소개하신 것처럼 영화 자체가 되게 하나의 사건을 되게 잔잔하게 그냥 사건의 어떤 흐름만 쫓아가면서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들바 보이신 사리님을 딸은 없지만 딸바 보이신. 모신 건데, 네, 사리님 오늘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시네타운 3구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인틴과 관련한 추억, 일상의 에피소드, 영화 감상평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cinetown 숫자 39 @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원래 이거 보셨던 영화? 네, 원래도 보긴 봤었는데 네. 사실은 이 영화가 2013년작이잖아요. 네. 아마 개봉했을 때 거의 뭐 본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런 가족애가 별로 없어요.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머니는 너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부자 관계에 대한 이런 영상에 크게 공감을 못했어요. 왜냐면 2013년이고 제 애는 2016년에 태어났으니까. 네. 아,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네. 영화를 볼 때 그냥 기억이 나요. 그냥 재밌다라고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하면서 봤지 감정적인 그런 동요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내용을 떠올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니까 한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아요. 봤지. 네. 딱 10년 됐네요. 네. 와 이게
중간에 울컥울컥을 너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때랑 너무 달라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네,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 그때는 이 부자 관계라는 게 저와 아버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부자 관계는 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애를 그쪽 집에 보내는 장면이었나? 그 네. 장면에서 그거 어떻게 보내라는 생각을 막 보내지.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때는 끝날 때까지 이 감정의 동요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10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 보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힘든 것도 있었고 뭐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볼 때 2번 봤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네. 네. 그 케타를 보면은 약간 재현이 생각이 많이 나. 나도 딱 보고 맞아. 케이타 나오는 거 보고 난 사리가 이 영화를 고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지혜랑 닮아갖고 이거 골랐구나. 난 최애 영화인 줄 알았고 당연히. 너무 귀엽게 생겼어. 맞아, 너무 귀엽게 생겼고 사실 또 거기 나오는 지금 케타로 나오는 애가 원래 본명도 케이타예요. 본명이 케이타. 네, 맞아요. 이름이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연히 며칠 전에 네.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머리를 잘랐어. 머리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온 거야. 가가지고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케이타랑 닮았다. 그래서 아침에 한국이라고 하네요. 저거. 이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하필 또 이게 저랑 제가 가는 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많이 올려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막 천진난만하게 막 거기 이렇게 떨어져. 띄워놓는 사진들 보면은 진짜 나도 사진을 많이 봐서 케이타 딱 나오는 순간 순간 되게 그 재현이랑 너무 똑같게 생긴 거야. 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 어제 습하는데 어디 뭐 말 보내갔더라고 제. 그래요. 네. 패스밴더님 감상평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저도 가족애가 별로 아예 가족애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네. 뭐 사례님하고 다르게 좀 애들 다 컸고 그래서 뭐 그냥 이 영화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처음 보셨어요? 네. 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얘기 좀 이따 할 거니까 네. 그렇게 막 사실 손이 잘 가는 감독은 아니었어서 뭐 거장이라고 하고 네. 했는데 사실 몇 개 본 게 없어요. 예, 근데 이거 보고 릴리 프랭키 또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연기 좋고 쟤네 집 좋다. 야, 나 일본 집 중에 그렇게 좋은 집 처음 봤네. 야, 맞아. 일본에도 맞아. 저런 집이 드물어요. 있네. 네. 기가 막히네. 그냥 뭐 그 정도? 주인공 집이요? 네. 케이타네 그 집. 주인공 케이타 집이 작은 거죠 지금? 아니요. 일본 집 치고는 도쿄 엄청 치고는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몇 평쯤 되는 거예요? 한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평수도 평수도 그렇게 크고. 않고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보면서 20평 정도 되겠지만 되게 좋은 집처럼 보이는데 평수는 작길래 20평은 넘지. 20평은 좀 30 이상 할 것 같아요. 30까지는 안 됐던 것 저는 한 같아. 20평으로 봤거든요.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아마 내가 자세하게 위치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약간 그 도쿄에 츠키시마라는 데가 있어. 그 동네 같아. 그 동네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집들이 뭐 고층 아파트, 엄청 조그만 아파트 이런 데가 대부분이고 도쿄 쪽은. 근데 뭐 진짜 거기가 뭐 소설에나 나오는 뭐 고급 맨션 약간 그런 데 아닌가? 맞아. 그렇게 그런데 보여요. 그래도 타워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타워까지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타워는 모르겠어. 타워는 모르겠어요. 보일 수 있지. 네. 타워도. 그랬을 텐데 제가 못 본 저게 보이지. 도쿄 타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스카이트리가 보이지. 도쿄 시내 자체가 보이더라고. 스카이트리가 보이는 거 보니까 츠키시마 그쪽에. 거리는 좀 있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내랑.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설정이 뭐 집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설정인데 집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좀 우리나라로 받았거든요. 보면은 뭐 여의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게 꽤 큰 집인 거지. 맞아요. 일본 집 자체가 되게 좁아가지고. 엄청 세마이 좁으니까. 어쨌든 네. 1번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은데. 집 좋다 얘기하고. 아니 별거 없다며. 아니 제가 진작에 끼어들어가지고 별거 없긴 없어. 나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갖고 사실. 그 정도면 됐죠. 영화 그냥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이게 왜 작품상을 또 받을 만한지 잘 모르겠어. 그냥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쟤네 뭐 재미는 있는데 쟤네 그래서 결국 어쩌겠다는 거지. 그냥
약간 예측 못한 시점에서 뚝 끝나길래 아 이게 끝이야? 약간 이러면서 뜬금없이 끝나긴 하지. 뭔가 그러니까 질문을 칸은, 던지고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던지는 좋아하는 것 것 같아요. 맞아요. 칸 자체가 제가 그런 영화 안 본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일단 좀 그냥 약간 애매했어 나한테는 그냥 별로 와닿지 않았달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비바님. 네. 나는 오히려 그 아까 말했다시피 아파트보다는 어찌 하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아 저희 인원이 많아서 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유다의 집이 나는 좋았어.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아까 집 얘기하길래 아무튼 빌바오 어떻게 봤어? 아, 네. 일단은 저 일본 영화 별로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 특유의 감성 같은 게 좀 반일인가?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상당히 담백해서 제가 싫어하는 포인트들이 다 안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고, 아 일본 영화도 재밌는 게 많구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버님이 얘기하신 게 약간 일본 연기자들의 연기 있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같은 그톤막 연기. 울부짖고 막 우르사이! 이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저기서 왜 갑자기 울어? 질질 짜 그냥 이런 거 이런 게 좀 싫어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담담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계산이 잘 된 시나리오 같아서 오히려 되게 또 존중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다. 그래 저 사람도 저런 선택을 하는 게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다 전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가장 욕먹을 거리가 많아 보이는 그 료타도 네. 다 이해가 되고. 노노미야. 네, 그래서 노노미야 료타니까. 네. 그래서 그래 잘 만든 시나리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저런 마음이었겠다는 네. 생각을 한 번 더 느끼게 돼서 좋았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파이님은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또. 줄거리도 해주고 이렇게 감상평도 듣게 해줘요. 그럼요. 줄거리 너무 긴데? 아, 그때도 오늘 좀 길었어. 그러니까 좀 길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짧게 하는데 안 하면 또 길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엄청 껴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래요? 나만 했냐? 이래서 좋다고 했잖아. 이 형들 이래서 좋다며. 아저씨들이 말이 많아 보니까. 내 방송이 왜 이렇게 껴들어? 그래요? 이거 야욕이 나오네 내 방송이야. 그러니까 방송자가 이런 것도 방송 정신 현장이야. 내가 기름탁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자신이 맡아서 하는 것도 네. 은근히 보면 혹시 다른 사람도 해볼래요? 물어볼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시켰어. 네.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김영탁 선생님. 그럽니다. 네.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사실 이제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을 저는 굉장히 늦게 접했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 영화들을 한 번씩 쓱 보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있는 이제 가족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제 100% 이렇게 공감이 아까 사리님처럼 그렇게 뭔가 딱 사무치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오지는 않았지만, 한번 저도 상상을 해서 그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리 내가 피를 나눈 자식이 있고 내가 키운 정이 있는 자식이 있는데 뭐가 우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가족이란 형태는 어떤 식의 기준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아요. 늘 이제 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가족의 형태란 무엇일까? 그리고 현대 사회에 와서도 좀 사실 예전이랑 지금의 어떤 가족의 구성원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제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만드는 이 만듦새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면서 보거든요. 요 만들어주는 그 장면이라든지 음악의 쓰임새라든지 이번에도 그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골든베르크. 바흐의 네, 골든베르크 변주곡이 연주곡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리아에서. 그래서 그 음악의 쓰임새라든지 그런 이제 아까 저도 일본 배우들의 그런 뭔가 오글거리는 연기 톤을 약간 오버액션 같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라마, 그러니까 가끔 일본 드라마 보면 아직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뭐 있어. 그냥 애니를 극화시킨 느낌? 네. 드라마는 다 그렇지 않아 아직도? 네,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태원 클라스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 약간 걔네 톤에 맞거든. 아, 위태원 클래스 저 재미없던데. 저 안 봤어요. 뭔가 교훈을 주고. 맞아.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영화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뭐 영화를 보고 바뀌었든 아니면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일단 영화를 보는 내내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도 저도 약간 뭐 가족 간의 정이 이렇게 두터운 그런 인생을 살지는 못해서 약간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느꼈던 게 그래도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살면서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가져야 할 정서적인 안정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찾는 게 맞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찾게 되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뭐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사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애를 낳기 전에 이 영화를 봤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이제 의문을 강제하는 영화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도 이게 혈연이랑 뭐 진짜 뭐 기른정 나른정으로 표현한다면 나은정은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뭐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기른정에 대한 거는 뭐 몰라서 그런 건데 모르는 거니까 둘 다 이제 별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누나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요. 강아지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도 엄청 좋아해요. 좀 최근에 한 애가 좀 하늘나라 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애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거 코커 스패니엘 네. 분양 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조금 있었는데 애가 다리가 너무 짧아. 순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약간 닥스훈처럼 섞인 것 같대요. 네. 믹스. 네, 믹스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개를 분양받기 위해서 얼마를 줬으니까 네. 네. 그건 다 돌려줘라. 네. 그리고 걔는 못 준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어렸을 때 듣고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생각을 했어요. 누나가. 누나가 아니 돈을 받을 거면 개를 주든가 네. 아니면 개를 키울 거면 돈을 받지 말든가 이게 뭐 전자제품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불만이면은 환불을 교환을 해야지. 하잖아요. 근데 환불을 받든지. 개는 못 줘. 돈은 줘.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 사람 미친 사람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 이해가 안 소개시켜주려고 되는 했잖아. 거죠. 이해가 안 되지 나는. 나 소개시켜주려고 했잖아. 근데 지금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떠올랐어. 그게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이렇게 일맥상 느껴지는 거야. 연결된 점이 있긴 있네. 네, 그래서 기른정. 맞아. 사실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키웠어요. 돈은 받았을 진짜? 거야 아마. 진짜 실제로 네. 됐네요,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뭔가 이해는 돼. 네. 이해는 돼. 된다. 그 무슨 심정은 말인지 이해는 돼. 알겠지. 그리고 이거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볼 게 저희 아버지가 그 마트 앞을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을 지나가다가 마트 앞에 이제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봤어요. 누가 버렸나 봐. 하얀 개가 귀여웠어요. 아버지가 이거 누가 버렸나 보다. 들어가서 키우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막 말렸죠. 왜냐면 그 아버지는 이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저를 키웠잖아요. 네. 누군가를 키우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걔도 뭐 걔한테 막 총도 쏴. 그 비비탄 총 같은 거? 걔한테 총을 쏴요. 그래서 죽어도 키우지 마라. 절대 안 된다. 네. 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걔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말려도 말렸는데 잘 키울 거야 하면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집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을 시켰는데 이 배에서 이게 피부병 같은 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 피부병 때문에 주인이 버렸나 보다. 도로 갖다 놔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반전이 집에 너무 데리고 왔으면은 키워야지.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키우냐는 거야. 그리고 그럴 각오도 없이 데리고 오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주인도 이거 때문에 버린 거야. 하면서 막무가내로 어떻게 내가
그 학교 갔을 때 애를 다시 갖다 놔서 버렸어.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지금 이제 이게 내 상황이라면 어떤가라는 네. 게를 이제 와서 이제 제대로 고민할 수 있는 저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영화를 보면서 많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왜냐면은 사실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러면 바꾼다. 네. 보통 바꾼다고? 이거 보통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 수 있지. 옛날에는 뭐 옛날부터 해가지고. 네. 근데 보통 이러면 바꾼다고?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고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아무도 안 바꾼대.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뀐 거를 뭐 한 3, 4일 만에 알게 되거나 예, 그랬을 때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 6년 키웠잖아. 6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여기서 진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중간중간에 나와 그런 게 시간에 대한 중요성 예. 같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맞아요. 중요성이 네. 나와. 그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병원 사람들은 행정적인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냥 바뀌었으니까 물건 바뀌었듯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교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 못 바꾸는 거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근데 상대방이 바꾼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혼자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 그치. 했는데 일단은 결론은 못 바꿔. 말이 안 돼.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상황이. 맞아요. 네. 예, 상황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도 이런 나 같은 생각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타의에 의해 입양된 상황이잖아 이게. 그렇지. 예, 타의에 의해 입양이 된 거야. 그리고 친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 애가 성인이 돼가지고 친부모로 찾거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연락처만 알아두고 가끔 몰래 연락만 하다가 네. 애가 좀 성인이 되면은 그때 이야기를 서로 해주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둘의 환경이 너무 달라요. 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리뷰 영상들을 제가 좀 봤어요. 유튜브 리뷰 영상. 어떤 리뷰 영상의 배대시 그거였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20살까지 몰래 키우고 20살에 이렇게 교환하기로 했다. 이 내가 한 생각이 딱 그게 있는 거야. 실제 상황으로. 실제 상황으로 이게 배대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맞지라는 생각이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나 같은 사람이 있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바뀐다는 거는 상상이 안 돼. 그리고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네, 사실. 끔찍도 하고 이게 무슨 제가 약간 처음에는 내가 혈연에 대해서 그게 너무 없나라는 생각도 했다가 근데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사실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그렇지. 하다는 거고 사실 나은정보다 기른정이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속담인 거잖아요. 그렇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뭐 옛날에 뭐 양자도 있었고 다 이렇게. 당장 뭐 지금 LG 그룹 거기 그 회장도 양자니까. 고광모 회장. 그렇죠. 거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 그래요? 양자. 조카야 조카. 그러니까 형네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일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후계 구도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업마다 다 후계자 선정 방식이 다른데 LG는 그냥 LG 가, 무조건 장자. 거기는 네. 이게 양반 집안. 장자죠. 그러니까 구자 구본 지금도 그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집안이니까. 네. 그럼 우리 형님네 아들이 없네. 그러면 우리 첫째 가. 원래 정해진 건지 그 결정을 한 건지. 그래서 현재 그 아들은 원래는 작은 아버지 아들인 거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들으면서 사리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내가 이해가 안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영화를 보면서 똑같이 야 저렇게 되면 골 때리겠다 하면서 각자의 입장들이 다르고 근데
내가 좀 뭐 정이 없고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사실 쇼타 이 차도나 료타 료타. 얘가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 아버지가 얘기 하나 그러잖아. 맞죠. 분명히 키우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일 텐데 그때마다 계속 생각이 날 거라고. 어? 그리고 그 반대 케이스면은 제 좋은 부분이 보이면은 쟤 내인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키울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 지금 살이 그 애들이 아직 매우 어리고. 아직은 이쁘지. 물론 지금도 뭐 미운 몇 살 뭐 이런 건 지난 시기긴 하지만 나중에 학교 다니고 중학생 되고 뭐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은 아마 글쎄 뭐 진짜 내 새끼지만 패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뭐 우리도 우리 부모한테 그런 자식이었고 근데 남의 걸 알고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 나도 예전부터 난 결혼하기 전부터 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약간 이상주의자의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갖고 난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결혼을 나중에 하면은 근데 완전 옛날 얘기야. 결혼을 내가 누구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애를 딱 하나만 낳고 남자가 낳든 여자가 낳든 그럼 난 다음에 얘를 그러면은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럼 한 명은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딸을 입양하고 딸을 낳으면 아들을 입양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해서 판타지네. 그렇게 하고 첫째는 내 성을 따게 하거나 둘째는 그러면 와이프 성을 따게 해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말도 안 되게 리버럴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 뭐 애를 진짜 낳고 키우다 보면 야 진짜 입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남의 못 키운다니까 내 새끼라도 진짜 힘든데 남의는 진짜 난 못 키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데 알고 보니 내 애가 아니래.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내가 계속 그러니까 상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친부모가 있는데 뭐 죽었거나 아니면 뭐 말도 안 돼. 이게 막 진짜 뭐 약간 자기네들 호구지책도 안 되는 약간 수준이야. 그래서 내가 보내면은 얘들이 뭐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키우긴 할 텐데 그래도 나는 막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뭐 내 눈에 못 차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그런 생각이 날 것 같거든. 진짜 그것도 되게 지옥 같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좋은 부분이 있지만 난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오히려 나는 그놈이야 료타와 료타의 아버지가 한 얘기가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 같고 사실 네. 다른 저도 사실 공감해요. 저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결말이 결국에는 이제 다 같이 교류를 많이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바꾸긴 바꾸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안일 완전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렇게 약간 커다란 공동 가족처럼 그냥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싶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 같아요. 그게 가장 또 이상적인 것 같고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실 둘이 말이 안 통하는 집안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고 요타 각성을 했으니까. 네, 료타도 이제 조금 바뀌었고요. 그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서 그 뭔가 늘 기준이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그치. 내가 생각해서 요 정도는 애가 채워줘야 돼라는 항상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바뀐 시점 이후로는 아이들의 시점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애들이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 눈높이 자체가 바뀐 게 있어서 이제 좀 둘이 어느 정도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료타가 항상 좀 사람 내려보거나 애들도 네네. 그렇고 이런 위치였는데 마지막인가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애들 눈 맞추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포옹을 하죠. 본인이 계속 이러던 사람이 이제 아이 보면서 같이 나가자는 약간 느낌을 딱 주더라고 영화에서. 저는 일단 아까 패스밴더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떠올린 그러니까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뭐 덜 키웠기 때문에 아직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를 낳기 전에 저와 같은 닮은 아이를 낳으면 어떤 기분일까? 나의 미니미를 보면은 기분이 어떨까? 진짜 근데 미님이야. 매우 신뢰되는 질문인데 네. 외탁한 거 아니야 애들? 너무 이쁜 거야. 아, 물론 애들이. 거기에 얼굴은 정반대. 아, 얘가 나를 닮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근데 닮았어. 얼굴 말고 닮긴 닮았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잘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하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이제 만약에 내 애가 태어나가지고 아 나처럼 어렸을 때 약간 똑똑한 걸 그 보이면은 네. 아 얼마나 신기할까. 아. 그리고 나도 그러면은 그 애의 과외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가르쳐 줘야지. 라는 그런 꿈이 되게 있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우하향하는데 그럼 얘가 그럼 계속 아, 네.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천재성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저는 뭐 그러니까 의아양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처음 높여버리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네, 그 지점이. 실력을 계속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글라이더 그냥 마냥. 재밌겠다. 와 얘도 나처럼 뭐 어렸을 때 있네. 와, 재밌다. 이런 환상 같은 게 막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완전히 달라. 둘 다 뭐 이렇게 뭐 다 일단은 평범한 것보다 많이 느려요. 많이 느리고 예술적인 것 쪽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 아니 근데 사리님이 예술적인 쪽에 관심이 많고 아. 그쪽으로도 좀 재능이 좀 있어요. 아이 그래? 그렇잖아. 근데 뭐 어쨌든 먹는 간에 거에만 재능이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약간 애가 있기 전에는 그런 거에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 닮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애를 키워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혈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오히려 애를 키워보니까 덜 하게 된 게 그런 거에 사실 저는 아직은일 수도 있어요. 1도 섭섭한 게 없어. 그냥 아 나랑 다르네. 신기하다, 재밌다. 근데 만약에 애가 남의 애야, 이렇게 밝혀져. 물론 그 상황이 되면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아 얘도 내 아이가 아니라서 달랐네. 뭐 이런 생각 그 그냥 정도 하면서 생각만. 야 역시 핏줄은 아니었네. 아 얘는 예술가로 키워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건 너무 사실은 너무 생각과 다르지 뭐. 엄청나게 리버럴한 생각이죠. 그 이상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아직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야 내가 얘가 아니고 하면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막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 이건 와이프도 동일한 생각이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전혀 애가 만약에 뭐 나랑 다르거나 뭐 속을 막 어마어마하게 썩힌다고 해가지고 아씨 역시 나랑 맞는 애는 저기 있었어.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예 떠오르질 않아 저는. 저는 그래. 사실 근데 모르는 영역인 것 같아. 나도 그렇죠, 이렇게 모르는 얘기하고 영역이에요. 사리도 저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진짜 여긴 6살로 나오지만 근데 내가 부모를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근데 DNA의 힘이란 게 진짜 생각보다 존나 세. 그러니까 피가 지나고 이 얘기는 사실 피보다 DNA인 것 같아. 진짜로 야 어떻게 이런 걸 닮나 싶은 거를 닮는 구석들이 되게 많거든. 그치. 그러니까 뼈의 모양이나 무슨 뭐 머리에 있는 뭐 약간 움푹 들어간 거 이런 것까지 똑같아. 그래서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아마 뭐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6살이 아니고 아니면 나이가 더 들어서 20살 때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내 새끼면 아마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겠다. 알아보고 그치.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게 마음에 무시할 수가 없지. 들거나 엄청 마음에 드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아이돌이 돼 있어. 1년에 막 몇백억씩 벌어.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완전 사고 쳐갖고 진짜 완전 막장의 그런 사고 뭉치가 돼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그 상황 말고 그냥 애 자체를 봤을 때 내 애구나라서 그 친밀감과 땡기는 거는 진짜 굉장히 셀 것 같긴 해. 아무리 뭐 그러니까 피해서 기른 정은 엄청 큰 건 나도 동의. 근데 낳은 정이 아니고 그냥 어쨌든 내 피잖아. 딱 보면 알 거라고. 약간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그 피가 땡긴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보고 좀 생각이 든 게 아버지가 또 6.25 때 부산 갔다가
우리 아버지 형제를 다 버리고 재가를 하신 거야 할머니가. 공화원에다 맡기고. 그런 가정이 많죠. 6.25 때는.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에는 흔세였으니까. 비일비재했죠. 근데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고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정도에 연락이 된 거야 우리 할머니랑. 그땐 또 몰랐고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할머니가 아프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할머니가 아픈데 가보자란 말은 못 하세요. 가보는 게 어떻겠니? 네 생각 어떠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가고 싶은데 가족한테 가잔 말을 못 하는 그래서 가시죠. 근데 딱 할머니가 뭐 네가 그 큰아들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니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반갑고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재미없고. 편하죠. 불편하죠.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한 몇 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묘소에 갔는데 그냥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셋 있어. 그냥 아버지가 우니까 그냥 이거지. 근데 사실 뭐 죄송하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성모님도 안 가고 난 지금 안 가고 아버지도 그걸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혼자 갔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친할머니가 나 어렸을 때 막 키워주고 막 그랬었는데도 사실 할머니에 대한 막 그런 건 별로 없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뭐 고생하셨으니까 뭐 돌아가셨네. 근데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 태어나서. 아버지한테는 당연히 다르겠구나. 그렇지.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난 좀 놀랬어. 난 사실 뭐 그렇게 나름 그러니까 이 형네 케이스하고는 다른데도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그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보다는 그거 플러스 우리 아버지도 친척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동네 성당 이제 다니신 분들한테 의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인 하나의 거죠. 가족이죠. 네네. 어떤 사람이 내 정말 네. 친척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1년에 한 번 봐서 어색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거의 매주 지나면서 정민이 안녕. 맞아요. 이 영화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주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뭐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이거를 빗대서 우리가 이런 가족의 의미, 뭐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자는 의미로서 이렇게 감독님이 이렇게 영화를 담담하게 찍으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란시스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족이라는 게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 부모님, 부모 자식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라고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빠도 태어나서부터 아빠도 아니고 엄마가 태어나서부터 엄마도 아닌 거고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미도리 엄마가 되게 자책을 하잖아요. 네. 나는 왜 몰랐을까 엄마인데 내가 엄마인데. 근데 이 엄마도 사실은 이제서 갓 엄마가 된 거 아니야. 거기서 끼켜야 뭐 한 32세 때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족이라는 역할 자체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히로카즈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영화에서 거의 그렇죠. 모든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뭐 어느 가족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인기가 브로커도 그렇고. 망한 브로커가 그 얘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랬어요. 타인들이 모인 가족에서 어떤 그게 가족인가라는 얘기를 던지는 거니까. 이 영화 이제 히로카즈 감독은 계속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뭐 사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설파를 하고 있다고 하면 또 이제 바다 건너서 헐리우드의 스필버그 감독님은 또 가족이라는 결국은 걸로 뭉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 꺼냈는데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 판권 샀어요. 리메이크 하신다고 이거 네네. 진짜? 그렇게 네. 아버지가 된다?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양반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근데 생각의 구조가 아예 다른 사람 같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네. 이 그 그림을 또 굉장히 예쁘게 뽑잖아요. 그렇죠. 일본 특유의 어떤 음. 뭐라 해야지? 되게 톤이 있어. 톤이 톤의 있어요. 매너가 네. 있어. 되게 물 빠진 새가 약간 좀 약간 뭐지? 대비가 좀 크다 그래야 되나? 색감의 대비나? 약간 그 도시를 찍을 때 약간 회색빛 그런 차가운 도시 느낌, 약간 네네. 블루톤 그런 느낌이 나고 네. 또 여기 시골은 또 시골 찍을 때는 네. 또 약간
자연, 자연광이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있을 때 데뷔가 되게 자연과 자연광 아주 따뜻하게 찍었지. 따뜻하게. 특히 애들이랑 이렇게 붙는 씬에서 애들은 되게 콘트라스트가 되게 세게 나가더라고요. 맞아. 보통 보면. 하이라이트가 약간 뭉개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3구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시네타운 3구를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한마디, 그리고 주변의 추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각자 좋았던 씬이나 네.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좋았던 장면, 그러니까 그림으로서 참 예뻤고 좀 울컥하기도 했던 장면은 케타가 그 아빠 카메라로 아빠 사진 찍어주는 장면. 맞아. 응. 그때 울죠, 조금 케타가. 약간 울컥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사가 참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사였지만 이 대사를 듣고 아,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인 이거였구나라는 게 느꼈던 게, 류타가 그 건축가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기술 연구소 이런 데 가서 직원이랑 맞아요.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직원 매미 소리가 들렸나? 맞아요. 성충이 위에서 걸리는 근데 시간.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충이 땅 속에서 15년 동안 네. 있다가 이렇게 부화한 거다. 그러니까 류타가 놀라면서 15년이나요? 그러니까 네. 그 연구원이 하는 말이 왜 긴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시간, 이게 같이 한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어떤 역할성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고 어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혀지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구나. 노력들이 그렇죠. 필요하고, 네네. 가족이 되기 네. 위해서. 사실 영화 제목도 우리나라 제목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네, 일본어 제목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제목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하게 되어버린 거니까. 이 제목은 네. 참 잘 잘 지은 것 지었어요.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사장님은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인공 이 료타한테 네가 틀렸어라는 얘기를 계속 여기저기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프랭키가 좀 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십시오. 네, 맞아요. 하니까 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랭키가 시간이 아니요, 제일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 얘기를 하죠. 그것도 한 하고.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자기랑 더 많이 있었다. 내가 당신이 평생 그 케이타랑 있었던 시간보다 내가 더 많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되게 그 심금 울렸던 대사가 뭐냐면, 그거 나는 지금 뭐 가족도 없지만 그 이제 릴리 프랭키 유다이 네. 유다이가 얘기하잖아요. 류타한테 왜 이렇게 바쁘냐.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안 돼요. 류타가 하지. 맞아.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도 너 아니면 안 된다. 네. 아버지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순 없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애들이랑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랑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러니까 애에 대해 얘기하다가 애가 이제 8살이잖아요. 거의 뭐 반올려면 10살이잖아요. 네. 20살까지 키운다고 쳤을 때 절반 키웠다고, 반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죠. 남은 시간이. 그래서 저가 사실은 그 원래 애를 어렸을 때 따로 재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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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가족은 지금 그냥 한 방에 다 같이 자요. 다 같이 자는데 뭐 교육적으로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평일에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잘 때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적응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그 자는 시간만이라도 그 하는 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게 항상 느끼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조금 느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살짝 그
또 이제 잘못된 것다고 말하면 얘가 이제 간호사한테 가잖아요. 아, 예. 네,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가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들이 나와서 우리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너는 우리 엄마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니네 가지고 너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하진 않는데 그 얘기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너무 짧게 함축해가지고 맞아요. 우리 엄마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대가리 말이 맞은 없는 것처럼 거지. 뒤통수 맞은 그렇지. 것처럼 네. 가만히 있다가 얘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주변에서 계속 주인공을 혼내. 근데 그 두 장면이 너무 약간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계속 빌바오님이 꺼다놓은 보리자루가 돼서 자고 있던 거예요? 자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배려를 안 해주시길래 뭐 안 해도 되나 보다 해서 그런데 그 좋았던 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해야 됩니까? 네,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뭐 하나 하자면 저는 그 료타가 네네. 케이타한테 계속 미션을 줘요. 너는 이것까지 뭘 해와라. 맞아. 미션을 주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저희 아버지를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료타가 저희 아버지랑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요. 무뚝뚝하고 집에 잘 안 계시고 집에 계셔도 저랑 얘기 많이 안 했고 주로 그냥 남자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려고 많이 그렇게 미션을 주시고 또 다그치고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온 세대에 맞는 남성상을 저한테도 요구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좀 답답하고 싫었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표현한 방식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료타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그 케이타가 그 디카로 자기 료타를 자는 모습도 네. 찍어놓고 맞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찍어놓고 음. 찍어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보면서 막 눈물을 나중에. 흘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이를 어떻게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그쵸. 사람인 거지. 거기서 바뀌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파이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제 아이 결혼하지도 않았고 아이가 없어서 사실 뭐 명확하게 이 모든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신 저희 형이 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조카를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저희 형이 약간 이 료타처럼 하는 좀 엄한 아버지. 예,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엄하지도 않기는 해요. 또 형수님이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쿨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자면 약간 료타에 가깝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제 조카 보면은 약간 료헤이 같은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류헤이? 류세. 류세이 네, 류세이. 류세. 그래서 뭐 그냥 머릿속으로는 막 많은 상상을 해요. 내가 아버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까. 이런 시뮬레이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막상 나오면.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두 아버지의 상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이를 보면 저는 살인님 보고 유다이를 이제 많이 떠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이를 보고 살인님을 많이 떠올렸었어요. 제가 뭐 늘상 보지는 못하고 그냥 한두 번 그 아이디랑 있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엄청 잘 놀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 잘 네. 놀아줘.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내가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저희 형 보면 또 약간 금전적인 지원을 조카들한테 좀 많이 퍼붓거든요. 자기 생활이 좀 약간 숨에 가쁠 정도로. 그래서 저런 것도 사실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아직 뭐 해결되지 않은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뭐 막상 아이가 나오면 그 이제 해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뭐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 무슨 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예. 그런 나도 그 응답하라 1988 거기 나온 건가? 엄마가 아빠도 처음이라서 그래. 그럼 서툴러서 그래. 맞아. 예. 그런 말이 대사가 떠오르는 영화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노미야 보면은 노노미야의 아버지를 보면 또 그 자란 환경이 쓱 그려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늘 그렇게 살아왔고 얘는 이거보다 덜한 느낌으로 아이들한테 음. 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엄하고 그 어머니는 새어머니신 거지? 노노미야. 새어머니 맞죠? 네, 맞아요. 새어머니 나오는 거지. 그런 디테일도 네. 빼먹었네요. 크리스밴더님도 뭐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그 간호사한테 따지러 갔을 때 그 아들이 사실 그 아들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 6년 전 사건에 네. 재혼을 했는데 맞아. 애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애가 막 미웠다고 집에 있는 애가 남의 집 남의 애인데 네. 막 너무 밉고 막 그래갖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랬는데 네. 이제는 6년 찾아가서 만에? 보니까 우리 엄마. 이 새끼 듬직해.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그러냐고. 쬐까는 막.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우리 엄마 그러니까 그 괴롭히지 마. 장면 하나로 되게 일종의 작은 반전을 보여주고 맞아. 관객들한테도 이게 되게 뒤통수 맞는 뒤통수 맞는 그런 씬이었어 갖고 되게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고 그거 말고는 그 노노미야한테 릴리 프랭키가 그 얘기를 하네. 역시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배려가 없구만 뭐 이런. 배려가 없다 그러고 이 쇼타가 진짜 그냥 엘리트주의의 료타. 자꾸 쇼타라 그러지. 쇼타콘 뭐 이런 거. 네. 네, 그런 것 같아. 머릿속에 아직까지 반페미 노선이 쇼타 컴플렉스 때문에 어쨌든 이 리오타가 정말로 근데 엘리트주의에 완전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 네네. 그래서 애한테도 그렇게 하고 와이프한테도 막 그거 갖고 쫑크 먹고.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씩 본인이 변하고 본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아닌데? 얘는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 내 나름대로 나도 뭐 힘든 일 많았고 나 성공한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네. 얘의 실패들은 진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비틀한 네. 정도지. 네. 뭐 넘어져 보거나 어디 뭐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보이죠. 없는 사람이야.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되게 좀 이렇게 눈에 도드라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그런 장면으로나 대사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보여. 그러니까 되게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디렉팅도 그런 엄청 거죠. 좋고 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네, 너무 좋았어서 네. 뭐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 영화 괜찮네요. 그렇죠. 별 2개 줄라 그랬는데 1개 더 줘야겠다. 그러니까 요타도 뭐 어제 저는 빌바오님이랑 그냥 카톡 하다가 네네.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이 위치를 굉장히 강요받았던 사람이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늘 성공을 해야만 하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런 인생으로 계속 옳다 그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네. 방식이 다른 것뿐이고 맞아요. 그 사람의 양식이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으로 최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고 네. 사랑하는 어떤 형태가 다른 거지. 근데 그 눈높이가 네. 단 네. 본인에게만 국한돼 있었던 것뿐이지. 네. 이게 좀 이제 그래서 시선을 좀 낮추고 고의 태도를 바꾸면서 뭔가 그 뭐 류세이라든지 뭐 케이타의 삶도 좀 달라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 기대감이나 눈높이가 본인이 스탠다드가 높아서 이걸 타인한테 강요한다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파이니가 한 얘기도 그런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사랑인 거야. 맞아요. 맞아.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세계관이란 게 그치. 뭐 사람마다 그냥 자기 인생밖에 살아오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 이게 맞아. 음. 다른 사람의 인생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얘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피아노를 못 치면은
그만두지 저걸 왜 하고 있냐. 잘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마라. 딴 거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집중해서 딴 거 잘하는 걸 빨리 찾아서 빨리 성공하는 길을 가야지. 근데 이런 성공이나 무슨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 맞는 길이니까 그런데 정말 진짜 이게 릴리 프랭키 같은 애 보면은 무슨 패배자지 걔가 보기에는. 그쵸, 패배자로 보죠.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그런 말 나와요. 떠돌이 개를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겠지. 내가 전파상한테 그런 취급을 받다니.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엄마한테 시어머니인가 그 사람은 어떤 일 했을 때 딱 전파사예요. 그걸로 소개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그걸로 그냥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제 친구 중에 지금은 뭐 연락 안 하긴 하는데 그 애를 낳으면 네. 애를 자기가 이제 이름만 불러도 오줌을 질질 싸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걔는 약간 그 아버지가 아마 그 자기를 키우면서 가족 내에서 카리스마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애인 거야. 아빠가 약간 반대로. 유들유들하게. 예, 그래서 아빠가 집안에서 힘이 없고 이런 모습에 대한 약간 반 그게 있어서 내가 애를 키우면 아이에게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가 되겠다.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름만 불러도 애가 오줌을 질질 싸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두고 봤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만 보면 야 얘는 왜 이렇게 애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볼 수 있지만 애를 낳기도 전에 내 애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게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얘가 이게 사랑하는 사랑인 거야. 방법이지.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맞아. 있다 그런 네. 생각이 그런 들더라고요. 것들이 자신의 결핍으로 발현되는 게 약간 아쉬울 뿐인 거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저도 제가 왜냐면- 아이한다는 게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뭐 케타나 류세가 이렇게 6살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이 친구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기에는 감독도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네. 봤을 때 나는 아까 뭐 사리가 얘기했다시피 이 친구들이 이제 20살 정도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하고 네네. 판단은 자기가 뭐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또 그때 가서는 이 친구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근데 저희 여기 부모 중에 어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엄마들의 선택은 길러온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료타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고.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배제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니까. 어머니들의 선택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무래도 남자끼리만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 네,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선택을 그러니까 둘 다 키우자. 뭐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의 어머니의 입장이 좀 입장들은 없다는 아예 거죠. 배제가 영화에서 배제는 보면은 됐지. 그 어머니들끼리 그 미도리랑 그 유칼이 친하게 지내요. 약간 되게 친하게 친하게 지내요. 전화도 하고 친구처럼. 맞아요. 지내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어머니라서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도 한 사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버지끼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네네. 료타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사람을 어떤 네. 계급으로 좀 나눠서 보는 경향도 있고 릴리 프랭키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유다이 유다이는 또 어머니처럼 그렇게 맞아요. 지냈을 수도 네네. 있어요. 네, 막상 료타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집은 엄마가 2명인 집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그 집안은 그 유다이보다 유카리가 조금 더 네. 힘이 있어 그쵸, 보여요. 좀 더 유카리가 뭐야 리더처럼 하면은 하고. 유다이가 약간 반복해서 음. 얘기해주고 네, 그런데 그런 항상 집안이지. 이렇게 뭐 약속 작동을 늦으면은 맞아. 계속 아내 핑계네. 유카리 기름 어제 넣으라고 했잖아. 막 오다가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선택하는 거는 그 사카이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못 사는 집 쪽을 애들은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쿄 그 좋은 집에 왔던 애도 그냥 다시 돌아가고 네, 네. 유세도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거기에 살게 된 애는 거기 마음에 들어하고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마음에 볼 필요 들어한 있는 게 것 같아. 맞을까? 네네. 사실 아버지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료타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던 게 더 큰 것 그러니까 같았어. 아이들은 단순히 봐서 나랑 더 많이 놀아주고 내 친구 맞아. 그러니까 네, 아닌 거 친구가 네. 많고 음. 더 정겹고
또 동생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좋은 나이 거지. 그게 전부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네, 그게 그렇죠. 전부죠. 네, 맞아, 전부죠. 그러니까 그런 챙겨주는 사람이 많은 그리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친구들, 뭐 동생들이 있는 그 환경에 상당히 또 중요함을 또 영화가 잘 보여준 것 같기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또 이제 거장이잖아요. 곧 이제 몬스터란 괴물, 네, 괴물. 네, 몬스터란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칸에서 상을 받았죠. 네, 상을 받고 지금 개봉이 이미 현지에서 받았어요? 했고, 네, 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예정도 없어서. 근데 일본에서도 개봉 안 했을걸요? 아 그런가요?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류이치 네. 사카모토, 네, 맞아요. 류이치 사카모토. 고인 대신 류이치 사카모토 유작이라고 상께서 부르죠. 유작으로 남겨놓은 그 영화 음악을 그래요? 꼭 봐야겠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요 수많은 걸작들을 일본은 개봉을 했네요. 네, 일본은 개봉했죠, 아, 당연히. 그렇구나. 네. 그 수많은 걸작들을 내놨는데 요 중에서 또 각자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시면 하나씩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00년도 정도에 나왔던 아무도 모른다. 네, 라는 작품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 남자 주인공 꼬마애가 네. 아마 최연소로 그렇죠. 칸에서 칸에서 상을 받았죠. 네. 나무주연상 맞아요. 얘가 네. 똘똘했지 진짜. 네. 그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 일본 드라마가 하나 공개가 됐었어요. 네. 올해 초였나 그랬는데 되게 잔혹한 간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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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약간 이끼 비슷하게 아, 약간 그냥 시놉시스 보면 이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안 봤는데 저도 거기 주연을 맡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치 말 컸지 이제는 맞아. 네, 컸어요. 성인이 됐죠.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네. 아무튼 그 히로카즈 감독의 뭐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거장이란 칭호를 맡을 만한 감독은 당연히 맞는데 네. 이 아무도 모른다 이후에부터 나왔던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뭐 영화를 다 보진 못했어요.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나 오늘 얘기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어쩐지 일어날지 몰라 기적 네. 그 정도만 봤는데 네. 약간 좀 계속 이렇게 조금 연해지는 느낌 순한 맛이 되는 느낌 좀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내는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농밀하고 네. 이분이 약간 멜로 영화 이런 거 찍으면 되게 잘 찍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쪽으로는 아직 안 닿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맞아요. 네. 그 어떤 관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동어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그냥 늘 좋아요. 네. 사실 모든 작품들이. 사리님은 뭐 보시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까 빌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일본 영화에 대한 약간 반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이라기보다는 싫은 건 아닌데 손이 좀 덜 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요. 밀려나는. 그래가지고 일본 영화 본 게 사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그 와중에도 본 거에서 아까 제가 대충 보니까 한두 개 있겠지 했는데 한 개도 없더라고. 진짜 한 개도 없어. 아무도 모른다 내용은 알죠. 아 몰라요. 나 아예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추천드릴게요. 그 필모를 보면은 다 보고 싶어요. 다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약간 핑계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부터 각 잡고 뭔가 이렇게 각 잡고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건 다. 근데 그 각 잡고 볼 만한 환경을 자꾸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시시한 컨텐츠만으로 일단은 다른 거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항상 두 개를 동시에 하거든요. 뭔가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제대로 봐야지라는 생각만 하면서 쌓이는 게 지금 이만큼 있는 거예요. 못 봤어. 핑계죠. 핑계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되면 시간이 없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거군요. 빌바오님은 네. 저는 뭐 이거 고레다 감독 거 브로커 하나 더 본 거 말고 없어가지고 그래요. 브로커가 별로여가지고 두분 다 이게 뭐- 최고작이었어요. 나는 그러면 당연스럽게. 네. 나는 그냥 괜찮았는데 사실. 근데 브로커요? 근데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하던 거 하니까 근데 일단 원만 난 그 하고 생각이 있어. 정민아 고마워. 그 마지막에 조시야, 좀, 네. 그거 나는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거 볼 때 좀 떠올랐던 게 감독들이 아이유를 잘 못 써먹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유 뭐 어떤 아이유가 다들 그런 것 같더라고. 예뻐서라기보다는 되게 매력점 지점이 있어가지고 아이유 잘못 쓰면 되게 콘텐츠가 너무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아이유만 엄청 이쁘게 나와 또 영화에서. 그래요? 안 예쁘게 나오던데. 난 되게
눈빛을 너무 예쁘게 찍어가지고. 아이유를 이렇게까지 안 예쁘게 쓰다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이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합니다. 네. 하이님은 뭐 좋아하시는 영화 있나요? 저는 그 감독의 초기작 중에 네. 원더풀 라이프라고 있어요. 아 원더풀 라이프. 제가 그 원더풀 영화- 라디오가 최고지 않을까요? 원더풀 라이프. 쌍벽을 원더풀 라이프. 네. 쌍벽을 이루고 있죠. 원더풀 라디오랑 원더풀 라이프까지. 원더풀 데이즈라는 것도 데이즈도 있었는데. 원더풀 데이즈도 있는데 아, 저그 극장에서 봤어요. 원더풀하면 다 좋네요. 네. 원더풀 고향도 있고. 뭐야? 원더풀 고향 그래도 시티. 역시 원더풀하면은 아 얘 또 고향 가가지고 고향 홍보하고 있어. 고양이 탈스 고주에. 네. 지금 지역구를 놓고 고민 중이라 해운대로 나갈지 하나만 고향, 하죠. 고향으로 나갈지. 하나만 하십시오. 아 그래요? 네, 아, 네. 뭐 하여튼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빠른 가서 시간 나가는 안에, 거죠. 네, 빠른 가서 시간 나가는 안에. 거죠. 네. 네. 네, 저는 원더풀 라이프 좋습니다. 이 그 9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원더풀 라이프 재밌어. 네, 되게 좋아요. 한번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책까지 샀어요. 네, 이 작품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책도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 몇 개 안 본 줄 알았더니 내가 원더풀 라이프를 봤군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나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그때 안 보고 네, 굉장히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원더풀 라이프 그 예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상영이야. 근데 그냥 그 예고만 딱 봤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맞아, 예. 예고편을 봤는데 그래갖고 이게 뭐 재상영인지 아니면 고레다 히로카즈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예매를 해서 봤는데 내용이 좀 그 설정도 특이하고 맞아요. 예. 내용도 되게 굉장히 약간 특이하죠. 일본 특유의 말랑말랑함과 뭐 약간 서정적인 게 되게 운명론적인 거하고 이렇게 되게 좋은 영화고 맞아요. 저는 아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아무도 모른다가 워낙에 그 유명한 작품이었는데 그 스토리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서워. 그리고 애들이 애들을 5명인가를 방치된 엄마가 애들의 이야기니까, 버려놓고 근데 그게 나가서 싫어요. 싫어요. 실화야. 싫어하고 맞아. 그래서 그 큰형이 막 혼자 애들 집에 가둬놓고 뭐 쫓겨날까봐 그래서 혼자 나가서 뭐 음식 구해오고 막 먹이고 하다가 뭐 밤에만 잠깐 나가서 산책하고 뭐 들어오고 하다가 그러다가 애 하나 약간 죽고 죽지. 막 그래서 뭐 묻는데 그러니까 너 이 얘기 듣는 것만 너무 무섭고 막 슬픈 거야 그래갖고 못 보겠었어 갖고 아직도 안 봤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리진 않았다 그러는데 맞아. 어쨌든 그 기억이 너무 세서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를 안 보고 있었는데 나는 영화를 팟캐스트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 영화를 그 예전에 지대널밭에서 최 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바로 봤지. 하여튼 이 영화가 사실 저는 탑이고 재밌죠. 제일 좋고 또 이거는 좀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가 대부분 그렇지만 악인이 안 나오는데 이 영화 진짜 다 착해. 다 착한 사람들만 나오고 애들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뭐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맞아요. 이 영화 좋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뭐 이렇게 한 4개 봤네요 4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또 하이라이트 네, 그렇죠. 자짜지 남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패스밴더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헌정 방송 시네타운 3구를 듣고 계십니다. 야, 이 영화 자체는 좀 너무 힘들지. 왜? 네. 자짜 있나? 있어요? 사리님 있어요? 준비했어요? 아니 나는 너무 뻔해 보여가지고 쉬운 제가 게 먼저 하나 하고 있죠. 싶다고 말려고 했는데 쉬운 게 하나 간호사랑 있죠. 간호사랑 두 개가 있는데 오 준비 많이 했네. 그 아쿠마 있잖아 아쿠마. 아 네, 네. 네. 쿠니무라 쿠니무라준 쿠니무라준. 아, 큰일만 상사죠. 영타의. 네. 상사랑 헤이. 그 눈빛이 그럴 와이프라. 눈빛이야. 네. 아 미누미야 와이프랑 니도 와이프랑. 와이프 예쁘던데. 아 그러니까 이게 미도리랑. 뭐, 아니 뭐 이렇게 무리수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그치. 그러니까 근거가 세 근거가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있어요. 음. 그 일단은 뭐
이거를 떠올리게 된 배경은 야동에 많이 나온 설정이에요 이거. 많이 나온 설정. 그리고 또 그 배우 두 분의 외모가 그거 그냥 그거예요. 관상이 그래. 보통 그렇게 생겨봤어. 당하는 주인공이랑 하는 상사랑 관상이 다 그래. 일리가 있는 관상 과학이야. 관상이 과학이니까. 눈빛이 그래. 과학적으로 떠올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거 부인을 떠올려놓고 못하겠다. 과학적으로 떠올려놓고 이제 근거를 가져간단 말이죠. 근거 가져오는데 상황의 상사가 일을 계속 시켜. 그렇지, 바쁘게 그렇지. 만들어서 가족에게 힘을 못 슬래볼까? 쓰게 만들어.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리고 상사가 얘 동선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 왜 굳이? 예, 이게 첫 그치.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중간에 쿠니무라 준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 요즘 고민이 많다며. 이런 일이 있지? 둘 다 가져. 네 거랑 남의 거랑 둘 다 가지면 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구나. 얘는 지금 내 거랑 남의 거랑 둘 다 갖고 있거든. 이게 있으면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가 이제 그 가족을 챙기라고 얘기를 해요. 헤어진 거야. 좋은데. 뭔가 서사가 있네. 예, 그 타이밍에 서사가 있네. 예. 야, 인정. 그 전에는 일을 시켰다가 갑자기 가족을 챙겨라. 이제 네 와이프랑 나랑 볼 일 없다.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는데 일리가 있어. 일리는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살짝 억가였고 심한 억가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나는 사실 뭐 다들 준비 엄청 할 줄 알고 생각을 엄청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 좀 너무 불편해요. 누구랑 붙여도. 그래요? 예. 불편하긴 해요. 나도 하나 있어. 먼저. 이거는 진짜 억간데. 게스트 불러놓고 야 너가 먼저 사지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지로 뭐라고. 이렇게 보통 그냥 넘어가는구나. 나는 열심히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잘생긴 애들이랑 예쁜 애들은 다들 그럼. 해먹는다. 열심히 해먹더라고. 그럼. 너무 심하게 해먹어. 그래서. 그래서 주인공 엄청 잘생겼잖아요. 요타 엄청 잘 네, 생겼지. 그리고 사실 와이프가 둘 나오잖아요. 누가 더 취향이에요? 나는 릴리 프랭키 와이프가 나도. 너무 예쁘더라고. 저도 네. 유카리가 너무 예뻐. 간호사도 예뻐. 간호사 예쁘긴 한데 그쪽은 너무 없고 그거까지 이으려다가 포기했어요. 저 그게 제일 있어 보였는데. 저도 그쪽. 그래 저는 이제 그거는 유카리. 너무 사실 나오는 접점이 적어가지고 근거가 없었고 이 여자랑 그 여자랑 일단은 잘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가 일단 동선도 겹치는 곳이 있잖아요. 있고 중간에 그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료타가 자기가 닮지 않은 얘기를 계속 영화 내내 하잖아요. 얘 나랑 안 닮았어 하다가 그 마지막에 나도 아빠도 피아노 치다가 그만뒀었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닮은 점이 있어. 알고 보면 아빠가 바뀐 게 아닐 수도 아닐 있다. 수도 있다. 그렇게 굳이 바꿀 필요가 그리고 없었다. 자기 와이프한테 너 그래서 둘 다 키운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둘 다 키운다고도 했고 자기 와이프한테 너 걔랑 연락하지 마. 너 밝혀질까봐. 야 우리 싸울 수 그건 있는데 걔랑 따로 연락하지 마라고.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싸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다른 속내가 있었던 거야. 얘네 둘이 친해지면 내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네. 두 가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아까 둘 다 저는 인합니다. 네. 그럴싸해. 나도 서사가 생각 있어. 있어. 그런 형도 네. 있다면서요. 나는 뭐 단순하게 네. 간호사랑 네 놈이야지. 료타. 왜 복수를 왜 너 망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는 더 사기다 까니까 얼마나 그쵸. 이건 낳기 뭐 전에? 이건 너무 뻔한 거야. 그건 저도 너무 그 쉬워요. 생각을 이게 난 너무 쉬운. 너무 뻔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뭐 나 1도 불편하다고 아닌 했어. 느낌이었어요. 사실. 복수를 왜 하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시정이었던 거야 시정.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법정에서는 자기 자식도 그치. 있고 뭐 그 그치. 새 남편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맞아요. 그 변명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네. 너무 싫었다. 아니 보면 질투가 났다. 이게 그치. 질투가 아니죠. 내 남자. 릴리 프랭키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런 생각. 졸라 읽어보자 막 진짜 막. 그리고 얼굴을 보십시오 이 간호사. 인인이 100%네. 못 참지. 이 제일교포시네요. 아, 그래? 네, 2세
아 4세래 뭐야. 4세. 4세면 뭐가 없다고. 류세이도 일본인이네요. 한국이네요. 아 류세. 아 그래? 아, 류세이가 이름이 그러니까 정보가 워낙 안 나왔는데 황쇼겐이라고 돼 있네. 황쇼겐이고? 아, 황씨 하나 있더라고. 황씨. 아, 황시영 씨가 검색해보면 썼어. 황씨. 황승현이라고 나와요. 아, 일본 이름이 류세이인데. 쇼겐. 그러네 황쇼겐. 그러니까 나인틴에서 황 씨는 장거니까 맞네. 황시영 씨? 졌어? 그 마을 사람인가? 그잖아 그거. 아 나는 그 경비원 황 씨. 초반에 그 이웃사람. 유다이 릴리 프랭킨의 가게에 왔던 그 머리 노랗고 긴 아저씨. 외국인. 외국인은 아니었어. 약간 외국인 약간 같은. 외국인 혼혈. 나 외국인. 어쨌든 머리 노랑머리에 정부. 이게 무슨 같이 뭐 축구를 하나 야구를 하나 뭐 그런 사이인 것 같은 야구였나 하여튼 뭐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친구랑 릴리 프랭키 와이프하고 이거 근거가 사실 아예 둘이 만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네, 아다마를 사러 오잖아요. 응? 아다마. 또 이 의류가. 색 전도사로서 촉이 있어. 약간 이 릴리 프랭키는 와이프한테 잡혀 사는 타입이고 와이프는 딱 봐도 뭐 계속 담배 피고 약간 좀 어렸을 때 좀 오토바이 좀 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전에 오토바이 좀 타고 할 때 그 시골 동네니까 그 노랑머리하고 칼날 좀 씹었다. 좀 같이 탔다. 아. 오토바이 라이딩도 하고 그때는 또 그 뭐 딴 가은씨가 것도 잘생겼을 타고 뭐. 수도 있지. 어? 아 배안 이미 나오고? 살이 좀 쪘는데 그 전부 어. 살이 뭐 빠지면 쪄 있는데도 외모가 괜찮던데? 맞아요. 시골 동네에서 그 정도는 아, 시골 동네 다 그런 거죠 뭐. 그거하고 또 뭐 매미 얘기 나왔잖아. 매미가 막 싹 하면서 밖에 우는데 원래 이 매미가 뭐 한 15년간 땅에서 고생하다가 뭐 밖에 원래 섹스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한 일주일 산대나 일주일 근데 동안 맞네. 일주일 동안 섹스만 한다고. 이거 맞는 말이네 진짜. 그 영화 안 봤어요? 그거 안 봤어요? 기묘한 이야기 일본판? 거기서 뭐 너 죽으면은 뭐 뭘로 환생할래 했을 때 뭐 랍스터가 될 수 있고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 매미로 환생하잖아. 아, 그 일본 기묘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찾아봐요. 옛날에 15분 정도 되는 짧은 영화인데 거기 2000년대 했던. 네. 그 재밌지 그거. 매미는 섹스다. 네. 그쵸, 울부짖음이죠. 네, 그렇지. 그렇게 울부짖는 거. 그 섹스하려고 막 이렇게 쌩쌩 우는 거야. 알겠습니다. 뭐 이 영화 볼보를 좀 줘야 될까요? 아저 자짜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패스밴드 좀 실망인데요. 너무 좀 변죽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힘 뺐어. 약간 아 형 약간 기운이 감명받아가지고 힘 뺀 거 네. 같아. 아 그래요? 제 영화의 메시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쪽과 메시지를 결합시켜 보면 네. 이 영화 결국에는 이제 나은 거보다는 기른정을 선택하자는 결말로 이제 두 부부가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정서적 결합이 된 거죠. 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불편하네요. 알겠습니다. 잘라주세요. 그러면. 넘어갔나 보다. 아니 결말을 내줘 그러면 그냥. 뭐 입 밖으로 꺼내기 뭐 싫어. 정서적 결합 결합 했으니까 남은 건 뭘까? 이후에 거대한 공동 가족이 돼서 또 이렇게 뭐 괜찮네. 아, 네. 그 얘기는 아니죠. 아, 그 얘기 아닙니다. 네, 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사실 나 어렸을 때부터 리버럴하다고 한 거에 연장선상으로 그냥 쭉 짧게만 얘기하자면은 네. 난 사실 그 폴리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단혼 체제가 폴리아모리 뭐.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는 그 사귀는 다자연애고. 그러니까 뭐 폴리감이는 그러니까 그냥 집단혼이야.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그냥 뭐 여러 가족이 그냥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애들도 예. 같이 키우고 네. 공동 육아하고 이렇게 네, 고양이처럼. 네. 파트너도 이렇게 같이 네. 공유하면서 네. 이런 형태의 가족이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족상이고 앞으로 미래에 네. 좀 이게 대한 가족으로서 떠올라야 된다고 난 굳게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의 네네. 그냥 이런 뭐 섹스에 대한 그냥 욕망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적 우리가 지금 네. 신자유주의 이후에 네.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될 사회상은 나는 기본소득과 폴리감이다. 네, 네. 약간 두 가지. 너도 출마하려고? 네? 너도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만 새끼냐 이런 비판 의식이잖아요. 영어로 섹스 파티네. 이게 미래다.
인생은 섹스다. 섹스 파티. 아 제목 나와서 아, 섹스 파티가 주최하는 섹스 파티. 제목 나오면 좋다, 딱 좋다. 그래요. 방송 여기가 오늘 마무리해야 아 될 것 근데 진짜 같은데. 너무 막 자짜하라고 밀어넣고 네. 뭐 제가 했을 때 약간 뜨뜨무지나 반응 보이고 이런 게 너무 아니 불쾌하네요. 빼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적당히. 네, 그러니까 아 이미 다 줬잖아요 사실. 넣으려면 쑥 집어넣어. 다 드렸는데 다 드렸잖아요 이거. 왜 자꾸 구멍을 다 하냐고. 부릉부릉 해야지. 네. 그래 게스트 뽑아갖고 아무리 버리는 그래도 방송입니다. 네, 오늘 방송 아니 그러니까 오늘 되게 풍부하게 네. 가족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늘 그 출연하신 저기 사리 형님의 네. 그 관점 두 가지 관점이었잖아요. 네. 가족이 생기기 전과 네. 가족이 생긴 이후의 관점을 다 들을 수 있어서 네. 되게 풍성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평택이 사리 오늘 같이 처음 했는데 아 네, 일단은 소감 한 말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건 네. 아마 많이들 네. 제가 한 얘기에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을 것이다. 괜찮아. 네, 이걸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얘기할 때 저를 비디오 컨텐츠에 불러주셨어야지라고 했더니 약간 교수님은 약간 얼굴 얘기하는 줄 알고 비디오였으면 안 불렀지라고 했는데 저는 보통 비디오 컨텐츠를 좋아하는 게 자막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자막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랑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영화 보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영화의 재미가 뭐 1.5배가 아니라 뭐 100배, 200배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저도 이거 다시 보면서 사실은 원래는 이 봤던 기억만 있었다가 다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나의 감정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 경험을 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도 너무 좋았고 이걸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계속 떠올리면서 되새길 때마다 뭔가 계속 느껴지는 점들이 많아가지고 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참 이게 영화를 볼 때도 다르고 나 혼자 다시 곱씹을 때도 다르고 또 다 같이 이야기할 때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마이크 빌 때 한번 더 나와줘. 알겠습니다. 일번님 오늘 같이 하셨는데 두 번째 일번 화장을 형은 말씀 보다 저는 엄청 끝이 길어요. 가짜에 대해서 아쉬워. 내용만 조금 더 하면 그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상상 자유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상상물 안에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연에 많이 나오는 일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에도 충분히 많이 있다. 확실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아 지금 뭐 고민 너무 많이 돼요. 고양시로 나갈지 해운대로 나갈지 너무 고민 많이 되는데. 되게 정을 잘 주시네요. 고향 가신 지 얼마 안 된 걸 아는데. 근데 해운대를 뿌리고 너무 다니는 거죠. 앞에 많이 깔아놨어. 아 그래요? 그게 쉬운 길 같아. 지금 이제 앞으로 고향 계속 얘기하면 네. 또 덮을 수 있지 그럼 않을까. 또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제 정치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이 시간 영화에 그러니까 말하는 기른정이 중요한데 네. 근데 저는 약간 고양시에 살면서 기른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 다음 영화는 네.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인데 네,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죠. 네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콘크리트 조시 유토피아를 형님이랑 저랑 또 어디용점에서 빌바오님이 네. 진행하시는 어디용점에 가서 또 한번 떠들어진 털었었죠. 게 있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또 들어보시고 어떤 말 또 하는 건 너무 좀 성의 없지 네, 않습니까? 근데 또 저희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또 다음 주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